이렇게 문의를 하시는 대표님들이 있어요. 내가 당근에서 중고 거래를 해서 구입한 것도 부가세 반영이 가능하느냐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부가가치세 때 매입세액으로 공제 가능한 부분은 안녕하세요. 박성훈의 세무노트 박성훈 세무사입니다. 아직 제가 목이 회복되지 않아서 전달력이 좀 떨어질 수 있는데요. 이 점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의외로 많은 사업자분들이 신고기간 직전에 홈택스를 열어보고 당황을 좀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사업자 정보가 틀리거나 사전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받을 수 있는 매입세 공제를 받지 못해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오늘은 부가세 신고 전에 반드시 점검해야 하는 홈택스 기본 세팅, 그리고 매입세 공제, 불공제 당부 리스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고서를 작성하기 전에 홈택스에서 미리 확인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사업자 등록 정보 확인입니다. 내 사업장 주소지가 일치하는지, 내가 영위하는 업태 종목이 맞는지, 그 두 가지는 꼭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만약에 내가 주소지를 변경을 했는데 사업자 등록상 변경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면 주소지 정정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 주업이 제조업인데 현재 주업이 도소매업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주업을 제조업으로 변경하시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사업용으로 쓰고 있는 카드가 홈택스에 등록이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가장 많이 놓치게 되는데요. 홈택스에 사업용 카드가 등록되어 있어야 우리가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매입 내역을 끌고 오는 거거든요. 만약에 홈택스에 카드 등록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거래 내역들을 다운로드 받아서 그 내용들을 정리한 다음에 국세청에 반영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건건히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되게 번거롭고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홈택스에 카드 등록하는 거는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신고도움 서비스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과거 부가세가 신고된 내역들을 분석해서 어떤 잘못이 있다거나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국세청에서 지적을 해주는 사항들이 나와 있고, 과거에 신고됐던 매출과 매입 그리고 부가율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홈택스에서 내가 세금 계산서를 누락하지 않고 발행을 했는지, 또는 내가 세금 계산을 받은 것들이 잘 끊겼는지, 그 부분을 꼭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특히나 매입 같은 경우는 나는 부가가치세까지 같이 지출을 했지만 거래 상대방이 세금 계산서 발급을 놓치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확인해 보셔야 되고, 만약에 나는 분명 지출했는데 세금 계산서 확인이 안 돼. 그러면 해당 업체와 연락을 취하셔서 세금 계산서를 꼭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금 계산서 말고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 매출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 내역들도 홈택스에서 확인이 되니까 혹시 누락된 것이 없는지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5가지만 미리 점검을 해도 신고 당일 자료 불일치로 인해서 헤매는 일이 줄어들게 될 겁니다. 부가가치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매입세액을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드렸는데요. 그러면 받을 수 있는데 놓치는 대표적인 항목들이 무엇이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업과 관련해서 매입한 비품, 소모품, 인테리어 소품 등 그런 부분들은 공제가 가능하니까 놓치지 않고 반영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통신비. 통신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대로 이제 국세청 자료를 보고 반영을 하시면 되는데요. 혹여나 이제 계좌 이체로만 하시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면 필히 결제 수단을 변경을 해서 공제에 놓치지 않도록 꼭 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로는 임대료. 보통 임대료 같은 경우에는 종이 세금 계산서나 전자 세금 계산서를 그 임대인 측에서 발급을 하는데요. 특히나 종이 같은 경우에는 요청해서 받으면 되기 때문에 누락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다라고 하면 종종 놓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6개월 단위든 1년 단위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게 되면 임대료 세금 계산서가 딱 맞춰서 금액이 끊겨 있는지를 꼭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사업을 하게 되면 업무용으로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사업을 한 대표님들을 보면 유류비나 수리비나 차량과 관련된 거는 부가세가 공제가 되는 게 아니지 않냐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물론 그 말씀도 맞지만 9인승 이상의 승합차나 경차, 트럭 이런 차량 유지비는 부가가치세 공제가 되니까 공제를 놓치지 않고 꼭 받으셔야 되는 거고요. 사업과 관련해서 복리후생의 목적이라든지 소모품 지출을 한다라든지 이런 경우는 사업의 운영에 어쨌든 직접 쓰이는 거기 때문에 공제가 가능하니까 이런 부분도 놓치지 않고 받으셔야 합니다. 근데 반대로 사업과 관련 비용은 맞지만 세법상 공제가 안 되는 항목들이 있거든요. 이걸 모르고 공제받았다가 나중에 가산세를 묻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선 기업 업무 추진비 관련 매입세액인데요. 거래처와 식사를 한다거나 술자리를 한다거나 혹은 거래처에 선물을 보내거나 이런 것과 관련돼서 지출된 경비들은 비용 처리는 가능하지만 부가세 공제는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타고 다니는 차량, 그랜저, 제네시스, 소렌토 같은 일반적인 차량에 대한 유류비 등 차량 유지비는 부가세가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는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네 번째로는 사업과 무관하게 개인적인 지출 같은 경우에는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가사용 물품을 산다거나 내 취미 활동에 지출을 한다거나 혹은 가족 여행 경비로 지출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개인적인 경비이기 때문에 부가세 공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세금 계산서를 받지 않는 거래 같은 경우에는 증빙 자체가 없는 거기 때문에 내가 비용을 지출했다 하더라도 부가세 공제는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문의를 하시는 대표님들이 있어요. 내가 당근에서 중고 거래를 해서 구입한 것도 부가세 반영이 가능하느냐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부가가치세 때 매입세액으로 공제 가능한 부분은 무조건 법적 증빙, 즉 세금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을 수취를 하셔야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사업자 간 거래는 맞지만 거래 상대방이 세금 계산서가 발급이 안 되는 간이 과세자라던가 아니면 면세사업자라고 하는 경우에는 거래가액 자체에 부가가치세가 없기 때문에 부가세 공제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용카드를 해외에서 결제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해외 출장 갔을 때 해외 결제분 같은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공제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에 따라서 징수한 게 없기 때문이죠. 그러면 공제 항목을 챙겼을 때와 챙기지 않았을 때 부가가치세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예시로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매출세액 500만 원인 일반 과세자인 사업자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통신비, 임차료, 지급수수료, 소모품 등등 매입세액 18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건 다 놓치지 않고 받았다라고 하면 납부 대상액은 500만 원 빼기 180, 320만 원이죠. 근데 만약에 놓친 금액이 한 100만 원 정도가 됐다, 매입세액 기준으로, 그러면 180만 원 중에서 80만 원을 공제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500만 원에서 80만 원을 공제해서 420만 원이 납부 대상액이 되는 거죠. 같은 매출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공제세액을 놓치는 것과 놓치지 않는 것과의 차이가 100만 원이나 나는 거죠. 신고 전에 이 순서대로 점검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는 사업자 등록 정보, 그리고 신고 도움 서비스로 기본 내용을 확인을 하고, 두 번째로는 세금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매출 매입의 누락 여부를 확인할 것, 세 번째로는 신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공제 가능한 항목들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것, 네 번째로는 불공제 항목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닌지 확인할 것, 다섯 번째로는 세금 계산서를 받지 못한 거래가 있다라고 하면 신고 전에 미리 거래 상대방에게 요청을 할 것, 이 순서대로 점검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부가세 신고는 법적 증빙으로만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자료를 얼마나 꼼꼼하게 챙기느냐의 싸움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체크리스트만 점검을 해보셔도 신고 당일 헤매는 일이라던가 공제 놓쳐서 손해보는 일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꼼꼼하게 준비를 하고 신고를 해도 신고 이후에 국세청에서 해명 안내문이 날라올 수도 있습니다. 신고했다고 이제 끝난 게 아니거든요. 다음 영상에서는 마감 직전에 점검해야 할 리스크 관리 포인트하고 세금이 부담될 때 활용할 수 있는 분납에 대해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